시장에서 도를 쉬어야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용천도사입니다. 현재 보고 계신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국내 바이오 산업을 대표할 수 있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시는 것처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장중에 신고가에 도달하면서 시장에서 황제주라고 표현할 수 있는 100만원을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릴 내용은요, 하반기에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모멘텀은 물론이고 펀더멘탈부터 시장 트렌드와 마켓 타이밍까지 이번 영상을 통해 확실하게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이제는 2차전지 그리고 반도체와 더불어서 시장 주도업종으로 부각될 수 있고, 오히려 2차전지나 반도체보다 먼저 오를 수 있는 바이오 종목들 선점을 할 때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상 반드시 시청하시고 바이오 관련주들 꼭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알려드릴게요. 우선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3년 만에 100만원을 수렴하면서 신고가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신고가에 도달했다면 당연히 주가 상승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모멘텀은 여러분들이 굳이 검증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시장에서 주가로 입증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역대 최고가는 2021년 8월 18일 장중에 기록한 103만원이라고 기사에 나와 있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2021년 8월 18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시작되었던 대세 상승장의 마지막 지점입니다.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가 모두 고점을 형성했을 때 2020년부터 시작되었던 금리 인하를 통해서 유동성 공급이 시장에 이루어지고, 유동성이 터져 나갈 만큼 시장의 공급이 이루어졌을 때 마지막으로 형성했던 고점이 바로 8월 18일인데 그때 만들어낸 주가가 100만원 수준입니다.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수가 하방 압력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만원을 수렴했다는 거는 추후에 다시 한번 시장이 반등하기 시작할 때 더 높은 주가를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의미하겠죠. 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60조 원에서 70조 원에 육박하는 굉장히 시총이 높은 기업이고 지수 등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지수는 하방 압력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동향은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의 시장 트렌드를 의미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뿐만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알테오젠, 이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중에 신고가를 수렴하면서 사실상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종목으로 등극을 한 상황이고요. 에코프로 BM은 이제 알테오젠에 밀려서 현재 시총 2위로 물러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젠이 현재 시총 1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건 코스닥 시장 또한 추후 시장 반등을 주도할 수 있는 테마 중 하나가 바로 바이오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하고요. 특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은 8월 5일날 이 시장이 금융위기에 준하는 과대낙폭, 서킷 브레이크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알테오젠도 과대낙폭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알테오젠은 과대낙폭이 나오기 이전부터 올해 대세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연 단위로 봤을 때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은 종목 중 하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과대낙폭분을 가장 먼저 회복을 했고, 오늘은 심지어 지수가 하방 압력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가에 갔다는 건 굉장히 강력한 모멘텀과 더불어서 마켓 타이밍, 시장 트렌드를 의미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럼 바이오 종목들이 현재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이렇게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느냐? 자, 일단 가장 먼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은 세계 1위 항암제인 키트루다가 오는 2029년부터 2031년까지 부분적으로 라이센스가 완화가 됩니다. 그로 인해서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물론이고 알테오젠까지 사실상 바이오 시밀러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국내 바이오 기업들은 이 키트루다의 특허권 만료에 대해서 굉장히 기민하게 대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바이오 시밀러가 뭐냐면 바로 복제약입니다. 당연히 특허가 만료가 된다면 국내 바이오 기업들도 이 복제약을 생산할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가 있게 되죠. 그 중에서 키트루다는 시장 영향력이 가장 높을 수밖에 없는 연매출 32조 5천억 원에 육박하는 시장에 우리 바이오 기업들이 진출을 한다. 그리고 이 키트루다 뿐만이 아니라 블록버스터급에 준하는 신약들의 라이센스가 순차적으로 그리고 대규모로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바이오 시밀러 관련주들의 강세가 현재 시장에 자리 잡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여기서 중요한 건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장기적 측면에서 외형 성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거, 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와 더불어서 국내 시가총액을 절반가량 양분하고 있는 시가총액 상위 테마입니다. 당연히 지수 하락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테마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수는 여전히 하방 압력이 지속되고 있죠. 뚜렷한 반등 없이 금융위기에 준하는 과대낙폭을 회복한 이후에 반등에 대한 피로도를 현재 소화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이오는 시가총액 상위 테마기 때문에 이렇게 지수가 쉬어갈 때 당연히 바이오 테마 또한 쉬어가는 게 정상인데, 현재 지수의 하방 압력 영향력에서 벗어난 움직임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건 하나의 시장 트렌드로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을 의미를 하고, 모멘텀은 바이오 시밀러를 포함
포함해서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의 크고 작은 이슈들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표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3년부터 미국에서 얘기가 나왔던 규제 완화와 관련돼서 현재 미국에서는 초읽기 구간 실질적으로 완화가 될 수 있는 방향성으로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체크해야 될 부분, 이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우선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한 가지 기사를 보여드리게 되면은 현재 엔비디아가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그리고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경계감으로 인해서 나스닥이 현재 하락 마감이 나온 상황이고, 나스닥이 떨어지니까 국내 증시도 쉬어가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문제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수만 나스닥의 흐름에 동조하는 게 아니라 빅테크 기업들의 움직임에 국내 대형주부터 중소형주까지 커플링 현상이 나오는 게 문제입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떨어지면 다 같이 떨어지죠. 그리고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떨어지면 다 같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2차전지 시장은 사실 테슬라와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그리고 수출입 동향을 본다면 이제는 엔비디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때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엮여서 이 엔비디아의 영향력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바이오 종목들은 적어도 나스닥 빅테크 기업들의 후행하지 않는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마켓 트렌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금리 인하에 대표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 중 하나입니다. 금리를 인하하게 된다면 시장의 유동성 공급이 이뤄지게 되고, 시장의 유동성 증가는 이 시장에서 자본 조달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바이오 섹터에 유리하게 적용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바이오 산업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좋은 실적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이오 시밀러와 관련된 규제가 완화될 때, 혹은 라이센스, 이 특허권이 대규모로 완화될 때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복제약을 통해서 돈을 벌거나, 아니면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신약을 향후 몇 년간 개발해서 개발이 끝났을 때 한 번에 앞서 이 개발 기간을 보상받을 수 있는 한 번의 수익을 걷어들이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개발 과정에서 돈이 들어가는데, 이 돈은 투자를 받거나 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해야겠죠. 그래서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금리 인하는 바이오 섹터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금리 인하 이후에 지수 반등이 나오게 될 텐데, 시가총액 상위 섹터의 반등은 당연합니다. 지수가 올라가게 된다면 바이오 테마는 시가총액 상위 업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방으로 조금 더 원활하게 방향성을 만들어갈 수 있겠고요. 하지만 지금은 지수가 하방 압력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바이오 종목들의 신고가 랠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오히려 지수 반등이 나올 때 그 흐름은 더 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바이오시밀러 특허권 대거 만료,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로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기술력이 올라온 상황이다.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규제 완화 초읽기 단계, 이건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2023년부터 논의가 되어 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로 올해 중에 이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기반으로 마켓 타이밍과 시장 트렌드를 정리를 해드리면, 우선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을 후행하는 움직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움직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외국인 순매수가 복귀하고 보다 원활한 매크로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시장은 인고의 시간을 버텨내야 하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죠. 하지만 지금과 같은 마켓 타이밍을 이겨낼 수 있는 흐름이 바이오에서 나오고 있고, 또 빅테크 기업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유일한 테마라는 점 또한 굉장히 장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독자적인 움직임은 마켓 타이밍을 이겨낼 수 있는 움직임, 그리고 이 시장 트렌드, 빅테크 기업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이 트렌드 자체는 독자적인 매크로 환경을 구성할 수 있어요. 현재 국내 증시 최대 문제는 유동성이 고갈된 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만큼 변동폭도 줄어들 수 있고 개별주나 테마주 위주로 급등락이 반복되는데, 독자적인 매크로 환경을 구성한다는 건 그만큼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반영될 수 있다는 거고, 보다 안정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봐야 되는 내용, 지수는 FOMC 전후로 흔들릴지언정 지금부터 반등이 나오더라도 B컷에 대한 기대감이 과도하게 반영되게 되는 경우 오히려 FOMC 이후에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FOMC에서는 금리를 0.25포인트 내릴지 0.5포인트 내릴지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0.5포인트 이하에 대해서 무리하게 선반영하게 되는 경우에는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흔들릴지언정 장기적인 방향성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결국 금리 인하는 0.75포인트에서 1포인트까지 진행이 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장기적 방향성은 흔들리더라도 결국에는 이렇게 흔들다가 상방을 향해 움직일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수가 상방으로 움직일 때 가장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는 테마 중 하나가 바로 바이오다. 지금처럼 흔들릴 때도 강한 흐름을 보이는데, 지수가 상방으로 올라가기 시작할 때는 더 강한 상승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린 내용이 하반기에 바이오 섹터가 강세 사이클을 형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있다는 점, 그리고 이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투자할 만한 요지, 이 상승 명분과 더불어서 펀더멘탈까지 확인이 된 요소로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바이오와 관련된 종목들 또한 저희 라이브 방송에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라이브 방송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섹터에서 볼 수 있는 종목들과 더불어서 매일같이 단기 매매로 볼 수 있는 종목들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8월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매매 성공률 10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라이브 방송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저희 채널에 모두 전체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확인하실 수가 있고, 또 라이브 실시간 생방송 참여는 여러분들이 구독과 알람 설정만 눌러두신다면 모두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라이브 방송에서 바이오 섹터 관심 종목까지 확인하시고 매매하실 수 있는 종목까지 챙겨가실 분들은 꼭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